안녕하십니까, 유니브 클래스 윤민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죠.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서점입니다. 제가 컨텐츠를 찍으면서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찾아봐라,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와봤습니다. 직접 이 책도 고를 거고, 거기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까 하고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서적으로 갈 건데요. 생명과학하고 화학하고 여기 있네요. 생명과학, 물리, 지구과학, 유기과학, 화학 이렇게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시면 이렇게 싸져 있네요. 서점이. 싸져 있네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풀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꼭 봐야 될 책이에요. 생명과학, 생명공학, 식품공학, 화학, 화학공학, 그 다음에 메디컬 있는 학생들이 꼭 봐야 될 책 중에 가장 대학에서 많이 보는 책이라고 해서 캠벨 생명과학을 얘기했거든요. 이 책입니다. 캠벨 생명과학 시판, 이 책입니다. 일단 여기 서점에서는 지금 열려있지 않아서 다른 책으로 좀 설명을 같이 해볼게요. 열리진 책이 있네요. 자,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 한번 볼게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 돼요. 찾아보기. 나 단백질의 합성에 대해서 궁금해요 라고 생각하면 여기 단백질의 합성 이렇게 찾았죠? 그럼 여기 44페이지 43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나왔네요. 단백질의 합성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일반 소주자가 되겠죠. 여러 과정을 거쳐 유전자 산물이 발현된다, 유전자가 발현된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요게 소주제가 되겠죠. 먼저 대주제는 일단 잡고 가야 돼요. 유전자 발현을 통해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대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 부분의 책을, 분자생물학 책을 찾았죠. 서점에 와서. 그 다음에 인덱스를 찾았겠죠. 단백질 합성. 그래서 44페이지를 찾았죠. 방금. 그럼 요게 이제 소주제가 되는 거고, 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정리만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요 내용.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 훨씬 디테일하고요. 그림도 훨씬 좋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거나 또는 요걸 갖다가 좀 보고서에 옮기고 싶죠? 솔직히 말해서 옮기는 거 그렇게 없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 서점이잖아요.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으셔서 노트북이나 뭐 필기도 놓고 이렇게 꺼내서 필요한 부분, 내가 이해를 못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은 좀 넘기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1시간 정도만 해도 많은 부분을 쓰지 않을까요? 이 내용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4페이지예요. 여러 과정을 거쳐 유전자 산물이 발현된다. 이 주제로 4페이지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거죠. 시스 트랜스 작용. 요것만 해도 하나의 보고서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기아 이성질체 화학에서 시스형, 트랜스형이 나오듯이 이 생명과학에도 유전자 DNA가 윗부분은 시스형, 아래쪽은 트랜스형. 왜 정보가 2개잖아요. 이중가닥이니까 정보가 위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있고 밑에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있잖아. 정보가 2개야. 위 걸 읽으면 시스형, 밑에 걸 있으면 트랜스형이에요. 이게 하나의 보고서예요.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데 얘는 유전자의 발현의 시스 트랜스를 알아? 이거 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서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는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찾기 너무 힘들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책을 가지고 찾으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서점에 와서 꼭 좀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또 실험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어떤 실험을 할까? 어떻게 할까? 탐구 보고서 어떤 주제를 잡고 실험을 어떻게 할까? 실험 생물학, 실험이 힘드세요? 오세요. 오시면 되잖아. 어떤 실험을 하지?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는 3대 영양소 검출 반응 있죠? 그쵸? 뷰렛 반응, 닌히드린 반응, 아미노산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걸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게 세포 관찰도 봐봐요. 세포 관찰이라는 실험이 나쁜 게 아니고 식물 세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면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동물 세포랑 좀 다르게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다, 엽록체가 있다, 이거는 글리옥시점이라는 게 있다. 걔네들을 왜 있을까? 글리옥시점은 도대체 왜 있을까?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실험은 간단하게, 이게 핵심이야. 실험은 간단하게, 내용은 딥하고 좀 의미 있게.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험 중 뭘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고 와서 아이디어를 다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 이거 다 똑같아요. 실험이 어려우면 일반 물리학 실험, 실험이 다 있어요. 이런 책들을 보면 실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실험의 목차나 주제를 찾을 수가 있죠. 볼 게 되게 많아요. 물리학이요. 이런 책 되게 좋죠. 대학에서 배우는 역학이거든요. 기초 물리학. 이게 고등학교 물리학보다 조금 어렵거든요. 또 다른 것들은 양자역학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 책도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생화학책, 이렇게 바이오케미스트 생화, 이것도 되게 좋은 책이죠.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보고서를 쓸 때는 어떤 책이 좋아요가 아니고 그냥 이게 다 정보인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고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에서 나와 있는 정보, 거기서 있는 어떤 내용들, 그게 중요한 거죠. 세포학에 관심 있어. 그러면 여기 세포학 책도 있거든요. 이 책 보이시죠? 셀스. 이게 세포생물학에서 진짜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 보셔도 세포에 대한 기본적인 그람염색부터 시작해서 원핵세포, 진핵세포, 균류, 펑자이 정말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필수 세포생물학. 세포학이 거의 바이블이죠. 이런 책들 되게 좋아요. 근데 솔직히 책을 고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책이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오면 그냥 다 정보고 이게 다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찾았는데요. 미생물의 참모습. 저도 처음 보는 책이에요. 이거 엄청 재밌겠는데? 여기서 한번 주제를 한번 뽑아볼까요? 뭐가 있을까? 그럼 이렇게 먼저 이 목차를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겠다. 미생물의 사회학. 미생물도 사회가 있나? 85페이지네요. 여기 있죠. 2부. 미생물의 사회생활, 미생물의 사회학. 뭘까요? 세균의 단합. 미생물도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가 주제가 되겠죠. 그럼 미생물의 사회성은 언어로 얘기하냐? 그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미생물은 운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 인자를 인식하면 인식한 인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운동에서 이렇게 와요. 그 얘기예요. 코난 센싱 얘기. 그래서 얘네들도 미생물도 의사소통한다. 이게 하나의 컨셉이에요. 됐네요. 그럼 6장, 7장 요 2개의 챕터를 이용해서 이게 그냥 보고서예요.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서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서점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점에 가시면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실 때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캠벨 생명과학이 되게 좋은데 꼭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거 말고도 생명과학 책들 다 좋으니까 일반적인 생명과학 책 보시면 되고요. 생화학 같은 경우는 원래 스트라이어나 이 레닌저 생화학 책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은 왓슨의 분자생물학이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 책인데 어떤 책을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서점에서 이 캠벨 생명과학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여기 4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순환계와 기체교환. 왜 이 장을 펴냐면 생명과학 1에는 호흡계가, 그 다음에 소화계, 그 다음에 배설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폐에 대한 기능과 순환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심화 연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제를 하나 또 뽑아볼까요? 이 책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혈액 성분들은 교환, 운송, 그리고 방어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제를 뽑아볼까요? 혈액 성분들은 교환, 운송, 그리고 방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 그러면 교환, 운송 또는 방어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찰. 이런 식으로 그냥 뽑으시면 돼요. 자, 주제를 뽑았죠.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다 보고서죠. 세포의 요소, 대결구, 혈소판, 혈액연구. 여러분들 생각보다 보고서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보고서 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바로 해부학입니다. 생각보다 의과대학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질병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해부학이 떠오릅니다. 해부학을 깊숙이 배우는 학과는 유일하게 의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을 조금 하는 것도 메디컬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많은 베네핏, 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되게 반가워할 것 같아요. 해부학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왜 이 책을 갖고 왔냐면
이 생기부에 생명과학이나 이런 이과 쪽의 내용 중 발생학이 없어요. 생기부에 뭐 해부학은 둘째치고 발생학도 없어요. 근데 실제 생명과학, 생명공학과에 가게 되면 발생학을 따로 배워요. 커리큘럼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발생학이나 해부학 같은 경우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대학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이 학과의 커리큘럼에 맞는 내용을 써라. 이게 관건이거든요. 따라서 생명과학이나 생명계열은 발생학이 꼭 있죠. 메디컬 중에 의과대학이나 치의학 또는 한의학도요. 한의학도 해부학이 꼭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커리큘럼 한번 확인하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커리큘럼에 맞게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보고서를 쓰시면 되고 그 쓸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봤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말이 좀 빨라졌네요. 그렇죠?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탐구 보고서를 쓸 때 먼저 교과의 개념을 확장해라. 단,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이 쓰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쓰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에서 만드시면 좋겠고요. 무조건 어렵게 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모든 서점이 이런 전공 서적이 다 있지 않더라고요. 처음 서점을 갔는데 전공 서적이 없는 서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전공에 맞는 책을 찾아야 돼요. 여기 책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데? 생각보다 되게 컸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서점들은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 혹시 전공서적 있나요? 생명과학이나 화학 전공서적 준비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꼭 봐야 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가 관련된 전공서적을 보면 웬만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꼭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해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컨텐츠는 인문계열이나 또는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에 대해서 다른 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는 못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유니브 클래스 카페에 보시면 생기부 주제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문의란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무슨 과인데 어디에 지원하고 싶은데 주제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라고 올려주시면, 지금부터 이제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불시에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